저 여자가 절 계단에서 밀었어.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집안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걸 느꼈어요. 거짓말이에요. 먼저 저를 때리신 건 어머니잖아요. 제 목소리도 떨리면서 높아졌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향해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이게 정말 한 가족의 모습일까요? 남편, 준영이 당황한 표정으로 우리 사이에 서더군요. 엄마, 미나야, 제발 그만해.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거든요. 준영아, 내 와이프가 나를 밀었다고. 계단에서 넘어질 뻔했어. 시어머니가 울먹이며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냥 피하려고 했을 뿐이에요. 어머니가 먼저 저를 붙잡고 흔드셨잖아요. 저도 억울해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이 모든 게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우리는 행복한 가족이 될 줄 알았는데, 결혼식 때 시어머니는 저를 예쁜 딸이라고 불러주셨어요. 준영은 저만 바라보며 사랑한다고 속삭여 주었고요.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게 달라져 있었어요. 사랑으로 시작된 결혼이 어떻게 이런 전쟁터가 되었을까요? 결혼할 때만 해도 준영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인 우리는 지금 서로를 향해 상처 주는 말들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거실에 따뜻했던 조명 아래서 우리 가족의 모든 갈등이 폭발하고 있었어요. 준영이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혼란스러운 표정이 가득했죠. 입술을 꾹 다물고 있는 모습이 너무 낯설었어요. 결혼할 때만 해도 저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했던 사람이 지금은 어느 편을 들어야 할지 몰라 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생각했어요. 과연 누가 진짜 피해자일까요? 시어머니일까요? 아니면 저일까요? 아니면 우리 모두가 피해자인 걸까요? 이제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결혼 초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을 말이에요. 어떻게 이 행복했던 가정이 전쟁터가 되었는지를요. 저는 결혼 초만 해도 정말 행복했습니다. 준영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웨딩드레스를 입고 바닥에 깔린 꽃집 위를 걸었던 그날이 아직도 생생해요. 하얀 드레스가 바람에 살랑거리고 준영의 환한 미소가 저를 바라보던 순간들 말이죠. 신혼집도 예뻤어요. 작지만 아늑한 투룸이었거든요. 저는 매일 집안을 예쁘게 꾸미는 재미에 빠져 있었어요. 침실에는 연분홍 커튼을 달고 거실에는 작은 소파를 놓았죠. 부엌에는 제가 좋아하는 노란색 찻잔들을 진열해뒀고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죠. 시어머니라는 높은 벽이 저희 앞을 가로막고 있었거든요. 결혼 일주일째부터 시어머니는 매일 우리 집에 오셨어요. 아침 7시부터 말이에요. 어느 날 아침 준영이 출근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저는 평소처럼 남편의 넥타이를 골라주려 했습니다. 신혼부부니까 이런 소소한 일상이 너무 좋았거든요. 남편을 위해 뭔가 해줄 수 있다는 게 기뻤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먼저 나서서 말씀하시더군요. 넥타이는 이게 좋겠다. 출근길에 이게 더 단정해 보여. 저는 당황했어요. 결혼한 부부니까 이런 건 제가 챙기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건 이제 제가 챙길게요. 저희도 결혼한 부부니까요. 순간 시어머니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어요. 눈을 치켜뜨며 화를 내시더군요. 뭐라고요? 내가 우리 집안에 들어왔으면서 감히 나를 밀어내려고 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저는 밀어내려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아내로서 남편을 챙기고 싶었을 뿐인데 시어머니 눈에는 그게 도전으로 보였나 봐요. 준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어색한 표정으로 서 있기만 했죠. 저는 그때 처음으로 불안감을 느꼈어요. 남편이 저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매일매일이 그랬어요. 시어머니는 준영을 어린아이처럼 돌보셨습니다. 수건을 챙겨주고 넥타이를 메어주며 늘 곁에서 사사건건 간섭하셨죠. 심지어 준영의 양말까지 직접 신겨주시더라고요. 30살이 넘은 성인 남자인데 말이에요. 저에게 주어진 공간은 점점 좁아져만 갔어요. 부엌에서 요리를 하려고 하면 내가 뭘 할 줄 안다고 그래? 하시고 빨래를 하려고 하면 내가 하는 게 더 깨끗해 하시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미 시어머니가 준영의 아침을 차려놓으셨고 저녁이면 또 시어머니가 모든 걸 준비해 놓으셨어요. 저는 그냥 구경꾼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진짜 이 집의 며느리가 맞나 싶었어요. 아니, 그보다도 내가 준영의 아내가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제일 속상했던 건 준영의 태도였어요. 시어머니가 모든 걸 해주시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거든요. 마치 엄마와 아내 두 명이 자신을 돌봐주는 게 자연스러운 일인 것처럼 행동했어요.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 준영에게 말하곤 했어요. 당신, 어머니가 너무 많이 챙겨주시는 것 같아. 하지만 준영은 항상 같은 대답만 했어요. 원래 우리 엄마가 그래. 조금만 이해해줘. 이해해달라고요. 저도 이해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저는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었거든요. 결혼한 지 석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저는 신혼집을 꾸미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우리만의 공간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매주 주말마다 인테리어 용품점을 돌아다니며 예쁜 소품들을 하나씩 골랐어요. 침실 벽에 걸 예쁜 그림도 샀고 작은 화분들도 곳곳에 놓았죠. 거실 한쪽에는 우리 둘만의 추억이 담긴 사진들을 진열했어요. 데이트했을 때 찍은 사진들, 결혼식 때 친구들과 찍은 사진들 말이에요. 작은 공간이지만 정말 우리 집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집에 와보니 저희 침실에 큰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직접 걸어놓으신 것 같았습니다. 제가 예쁘게 꾸며놓은 벽의 한복판에 말이에요. 그것도 제가 제일 아끼던 작은 그림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걸어놓으셨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뿌듯한 표정으로 말씀하시더군요. 이 사진 참 잘 나왔지? 내 얼굴도 단정하게 나왔더라. 솔직히 그 사진이 별로였어요. 결혼식 때 찍은 가족 사진이었는데 제 표정도 어색했고 전체적으로 어둡고 무거운 느낌이었거든요. 게다가 사진 속 저는 긴장한 나머지 굳은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더 중요한 건 제 허락도 없이 저희 침실에 걸어 놓으셨다는 거였어요. 저는 최대한 예의를 지키려고 했어요. 어머니, 사진은 예쁘지만요.
제 방에는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 같았어요. 뭔 소리야? 가족 사진인데 당연히 걸어야지. 저는 별로예요. 제 방엔 걸고 싶지 않습니다. 그 말이 나오자마자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언성을 높이며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내가 뭔데요? 이 집은 원래 내 집이야. 내 아들 방이자 내 집이라고. 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저희 부부의 공간입니다. 사생활을 존중해 주세요. 사생활이 뭐야? 가족 간에 무슨 사생활이 있어?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에 분노가 번지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서웠거든요. 시어머니의 눈빛이 너무 차가웠어요. 내가 여기서 몇십 년을 살았는데 겨우 몇 달 산 내가 나한테 이러는 거야? 그 말에 정말 기가 막혔어요. 결혼하면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어머니 생각은 달랐나 봐요. 여전히 이 집은 시어머니 집이고 저는 그냥 얹혀 사는 존재인 거였어요. 그날 밤 준영이 들어왔을 때 저는 하루 종일 울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당신 어머니가 저희 방에 마음대로 들어와서 사진을 걸었어요. 제 허락도 받지 않고요. 준영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엄마가 그럴 의도는 아니셨을 거야. 그냥 좋은 사진이라서 걸어주신 것 같은데. 좋은 사진이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저희 방에 뭔가 거는 건 저희가 상의해서 결정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도 엄마가 선의로 해주신 일인데 너무 그러지 마. 저는 허탈했습니다. 남편조차 제 편이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결혼해서 얻은 게 뭔지 모르겠더군요. 자유는 잃고 존중은 받지 못하고 심지어 남편의 사랑조차 의심스러워졌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과연 이게 제가 꿈꿨던 결혼 생활일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가정이 이런 모습일까요? 결혼한 지 반년이 지나서야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준영의 월급이 시어머니 통장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말이죠. 그 전까지는 전혀 몰랐어요. 준영이 생활비를 주긴 했는데 그게 어디서 나오는 돈인지는 신경 쓰지 않았거든요. 그날은 생활비가 부족해서 준영에게 말했던 때였어요. 물가도 오르고 집안 살림에 필요한 것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세제도 떨어지고 쌀도 떨어지고 거기다 전기료까지 올라서 한 달 생활비로는 부족했어요. 여보, 이번 달에 생활비가 좀 더 필요해요. 집안 살림이 생각보다 많이 드네요. 준영이 머뭇거리며 말하더군요. 그건 엄마께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 엄마께요? 왜요?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생활비를 왜 시어머니께 말씀드려야 하는지 말이에요. 우리 부부의 생활비인데 말이죠. 월급이 엄마 통장으로 들어가거든. 그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당신 월급이 왜 어머니 통장으로 들어가죠? 준영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원래 아버지 때부터 엄마가 관리하셔서 제 머리가 하얘졌어요. 결혼한 남자의 월급을 시어머니가 관리한다니. 이게 말이 되나 싶었어요. 그럼 저는 뭐예요? 생활비를 받아 쓰는 가정부인가요?
그 순간 머리에 피가 올라왔어요. 격앙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 부인이 누구예요? 어머니예요. 저예요? 미나야,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그런 식이 아니라 정말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결혼한 부부의 경제권을 시어머니가 갖고 있다는 게 정상인가요? 그때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오시더군요. 저희 대화를 다 듣고 계셨던 거예요. 비웃는 표정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내 아들 돈은 내가 관리하는 거야. 내가 감히 손댈 생각은 하지도 마라.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내 아들 돈이라고요? 결혼했으면 이제 부부의 돈이 되는 거 아닌가요? 어머니, 이제는 저희가 부부잖아요. 경제권도 저희가 관리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안 돼. 내 아들이 벌어온 돈인데 왜 내가 관리해야 해? 내가 뭘 할 줄 안다고? 시어머니의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저를 완전히 무시하는 말투였거든요. 마치 저는 돈 관리 능력도 없는 철없는 여자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뭘 못한다고 그러세요? 저도 대학 나왔고 일도 했어요. 일했다고 해봤자 얼마나 했겠어? 내가 몇십 년 살면서 쌓은 경험이 있는데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저를 완전히 아이 취급하고 있었거든요. 제 인격과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준영과 진지하게 이야기했어요. 이건 정말 아니야. 우리가 부부라면 최소한 경제는 우리가 관리해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준영은 계속 어머니 편만 들었어요. 엄마가 더 경험이 많으시니까 맡겨드리자. 그게 더 안전할 것 같아. 안전하다고요? 저희가 돈을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안전해요? 우리 가계부도 모르고 우리가 뭘 필요로 하는지도 모르시는데 그래도 엄마를 믿어보자. 그때 깨달았어요. 이 집에서 제가 설 자리는 없다는 걸. 저는 그냥 남의 집에 얹혀 사는 손님 같은 존재였어요. 남편조차 저보다는 어머니를 먼저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시어머니에게 의존하는 구조였어요. 이게 정말 결혼 생활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시어머니의 간섭은 심해졌어요. 제가 어디 가든 무엇을 하든 모든 걸 알고 싶어 하셨죠. 마치 저를 감시하는 것 같았어요. 심지어 제가 언제 화장실에 가는지, 언제 샤워를 하는지까지 체크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며느리를 챙겨주시는 마음이려니 했어요. 하지만 점점 도가 지나쳤어요. 제 핸드폰을 보려고 하시고, 제가 누구와 통화하는지 귀 기울여 들으시고, 심지어 제 가방 안까지 뒤지려고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친구를 만나고 집에 늦게 들어왔어요. 고등학교 때 친구들과 오랜만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이 늦어진 거였어요. 저녁 9시쯤이었나요. 그렇게 늦은 시간은 아니었는데 현관문을 열자마자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시더군요. 팔짱을 끼고 서서 저를 노려보고 계셨어요. 표정이 너무 무서웠어요. 마치 제가 무슨 나쁜 짓을 하고 온 것처럼 보시는 거예요. 너 오늘 어디 다녀왔어? 왜 이렇게 늦었니? 저는 피곤했지만 정중하게 대답했어요. 고등학교 친구들 만났어요.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이라 시간이 좀 늦어졌네요. 어떤 친구들? 남자도 있었어. 그 질문에 당황했어요. 왜 남자가 있었는지 물으시는 거죠?
설마 제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여자 친구들이에요.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 말을 믿지 않으시더라고요. 눈을 부라리며 소리를 지르셨어요. 거짓말. 다른 남자 만난 거 아니냐? 내 눈빛이 수상하다. 그 말에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저를 뭘로 보시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친구 만나는 것도 허락받아야 하나 싶었죠. 게다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시다니. 어머니, 그런 말씀은 하지 말아 주세요. 상처받아요. 상처받기는 무슨 내가 수상하니까 하는 말이야. 요즘 며느리들이 얼마나 못 믿을지 몰라. 저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서 방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 방 앞에서 귀를 기울이고 계시더라고요. 혹시 전화라도 하나 싶어서 말이에요. 그때부터 제 일상이 완전히 감시받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는지, 아침은 뭘 먹는지, 옷은 뭘 입는지, 화장은 왜 하는지, 모든 걸 물어보시고 간섭하셨어요. 왜 이렇게 적게 먹어? 살 빼려고 하는 거야? 누구 좋으라고? 왜 화장을 진하게 해? 어디 나갈 일이라도 있어. 그 옷은 너무 화려한 것 같은데. 집에서 입을 옷이 아니야. 매일매일이 신문 같았어요. 저는 점점 위축되어 갔고, 집에서 자유롭게 숨 쉬는 것도 어려워졌죠. 친구들도 만나기 힘들어졌고, 혼자만의 시간도 없었어요. 화장실에서도 너무 오래 있으면 뭐 하냐고 물어보시고, 샤워할 때도 시간을 재시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읽는 책까지 검열하셨어요. 이런 책은 왜 읽어? 쓸데없는 거 읽지 말고 요리책이나 읽어. 제가 좋아하는 소설책을 빼앗아서 숨겨버리시기도 했어요. 정말 감옥에 갇힌 기분이었습니다. 제 모든 행동이 감시받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외출할 때도 어디 가는지, 언제 돌아오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모든 걸 보고해야 했어요. 준영에게 하소연해봤지만 소용없었어요. 엄마가 널 걱정해서 그래. 이해해줘. 그런 말만 반복하더라고요. 걱정이라고요? 이건 걱정이 아니라 통제였어요. 저는 점점 절망스러워졌어요. 어느 날은 정말 견딜 수 없어서 소리를 질렀어요. 제발 저 혼자 있게 해주세요. 숨이 막혀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더 화를 내시더라고요. 내가 뭔데 나한테 소리를 질러? 이 집에서 나가고 싶으면 나가. 그 말을 듣고 정말 나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갈 곳이 없었어요. 결혼하면서 직장도 그만뒀고 친정도 멀고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의존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완전히 고립된 상태였어요. 결국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날은 특히 심했거든요. 시어머니가 제 서랍까지 뒤지신 거예요. 저는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가 일찍 돌아왔는데 시어머니가 제 방에서 나오시는 걸 봤어요. 급하게 나오시면서 뭔가 숨기려는 모습이 역력했어요. 저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설마 하는 마음으로 방에 들어가 봤는데 제 서랍이 다 열려 있었어요. 개인적인 물건들이 다 꺼내져 있었어요. 제 일기장, 편지들, 심지어 속옷까지 다 뒤져 놓으셨더라고요. 정말 충격이었어요. 이건 사생활 침해를 넘어서 인격 모독이었어요. 어머니, 저는 소리쳤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태연하게
말씀하시더군요. 내 물건 좀 봤는데 뭐 어때? 이건 너무하잖아요. 제 사생활이에요. 내 집에서 숨길 게 뭐가 있어? 다 보여줘야지. 그 순간 정말 화가 폭발했어요. 지금까지 참고 참았던 모든 게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저는 목소리를 높여 말했습니다. 더는 못 참겠어요. 분가 아니면 이혼이에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하지만 곧 단호하게 말씀하시더군요. 안 돼. 내 아들은 내 곁에 있어야 한다. 절대 분가는 없어. 왜 안 돼요? 저희도 이제 독립할 나이잖아요. 내가 싫다고 하면 싫은 거야. 내 아들을 내가 데려갈 수는 없어. 그때 준영이 들어왔어요. 저희의 언성을 듣고 온 모양이었죠. 온 집안이 난리가 난 상황이었어요. 혼란스러워하며 말하더라고요. 미나, 제발 조금만 더 참아줘. 엄마도 나이가 드시니까. 그 말에 정말 허무했어요. 지금까지 얼마나 참았는데요. 몇 개월을 참았는데 더 참으라고요? 당신은 늘 어머니 편이에요. 제 목소리는 들어본 적이 있나요? 그런 게 아니라 뭐예요? 지금까지 단 한 번이라도 제 편을 들어준 적 있어요? 준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사실이었거든요. 한 번도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항상 어머니가 우선이었어요. 저는 그날 바로 짐을 쌌어요. 더 이상 이 집에서 살 수 없었거든요. 옷가지와 개인 물품들을 가방에 담으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결혼할 때의 꿈들이 모두 산산조각 나는 기분이었어요. 정말 행복할 줄 알았는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새로운 가정을 꾸려나가는 꿈을 꿨는데 현실은 너무 달랐어요. 시어머니는 오열하고 계셨어요. 내 아들을 데려가지 마 하시면서 울고 계시더라고요. 준영은 우두커니 서서 저를 바라만 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더 서글펴졌어요. 정말 갈 거야? 준영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예. 더 이상은 안 돼요. 저는 집을 나섰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았죠. 그게 우리 결혼 생활의 마지막이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면서 생각했어요. 과연 내가 잘못한 걸까? 아니면 이게 당연한 선택이었을까? 밤 공기가 차가웠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막막했어요. 일단 찜질방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어요. 내일은 친정에 연락해서 당분간 있게 해달라고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친정에서 한 달을 지냈어요. 부모님은 처음에는 왜 갑자기 왔냐고 놀라셨지만 사정을 듣고 나서는 제 편을 들어주셨어요. 그렇게까지 할 일은 아닌데 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씀하시더라고요. 딸아, 결혼 생활이 원래 쉽지 않은 거야. 조금 더 참아보는 게 어떨까? 아버지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지난 몇 개월 동안 겪은 일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동안 준영에게서 연락이 계속 왔어요. 문자로, 전화로 매일 연락했죠. 집에 들어와. 엄마가 많이 속상해 하셔. 우리 다시 이야기해보자.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준영이 직접 친정에 왔어요. 많이 야위어 보였어요. 수염도 깎지 않아서 초췌해 보였죠.
미나야, 엄마가 많이 반성하고 계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정말요? 어떻게 반성하고 계신데요? 이제는 우리 일에 간섭 안 하시겠대. 그리고 경제권도 우리가 갖자고 하셨어.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몇 개월 동안 그렇게 고집을 부리시던 시어머니가 일주일 만에 바뀔 리가 없잖아요. 정말 바뀌실까요? 아니면 잠깐이다가 다시 똑같아질까요? 이번에는 정말 다를 거야. 엄마가 울면서 후회한다고 하셨어. 하지만 저는 돌아가지 않았어요.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거든요. 대신 조건을 내걸었어요. 분가하면 돌아갈게요. 아니면 최소한 경제권은 저희가 갖고 사생활도 완전히 존중해 주시겠다는 확실한 약속을 받아와요. 준영은 난색을 표했어요. 그건 엄마가 절대 안 하실 거야. 분가는 더더욱 안 돼. 그 말을 듣고 확신했어요.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거라는 걸. 시어머니는 여전히 아들을 놓아줄 생각이 없고 준영도 어머니를 설득할 생각이 없다는 걸 말이에요. 그럼 저는 돌아갈 수 없어요. 미나야, 그러지 마.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게 뭔 의미예요?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문제가 반복될 텐데. 준영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정말 이혼할 거야? 당신이 정말로 변할 의지가 있다면 이혼할 필요 없어요. 하지만 지금처럼 어머니와 저 사이에서 눈치만 보실 거라면 이혼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날 이후로 준영은 더 이상 오지 않았어요. 연락도 뜸해졌죠. 저는 그 침묵이 답이라는 걸 알았어요. 준영은 결국 어머니를 택한 거예요. 한 달 후 이혼 서류가 날아왔어요. 준영이 먼저 이혼 신청을 한 거였어요. 서류를 받아들고 읽어보니 허무했어요. 몇 개월의 결혼 생활이 이 차가운 서류 몇 장으로 끝나는 거구나 싶었죠. 저는 서류에 서명했어요. 더 이상 붙잡고 있을 이유가 없었거든요. 사랑만으로는 결혼을 지킬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존중과 이해가 없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것도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을까요? 좀 더 참았다면 달라졌을까요? 하지만 결론은 같았어요. 저는 잘못하지 않았어요. 한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중을 요구한 것뿐이었으니까요. 며칠 후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준영이 다시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더라고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역시 제 선택이 맞았구나 싶었어요. 지금 저는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어요. 다시 취업도 했고 작은 원룸도 구했어요. 혼자 사는 게 외롭기도 하지만 자유롭기도 해요. 아무도 제가 언제 어디 가는지 묻지 않고 제가 뭘 하든 간섭하지 않아요. 가끔 준영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 결혼식 때의 행복한 순간들 말이에요.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아요.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존중할 때만 가능하다는 걸 배웠거든요. 결혼은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 사람의 인격이 무시당해도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고요. 언젠가 다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때는 더 지혜롭게, 더 당당하게 사랑하고 싶어요. 제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도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들고 싶어요. 지금 이 순간 저는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요.